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부나 정치인들로부터 흔하게 듣는 말이 지역 균형 발전, 지방 활성화 정책입니다. 또 대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공약이 지역 균형 발전 공약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 노력에도 지역 불균형 해소의 성과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타난 현상의 원인이 아닌 결과에 대한 처방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공동화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인구 감소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무려 380조 2천억 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투입했지만 결과를 보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 사회적 우려는 곳곳에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혁신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올린 인구 감소로 일본이 소멸할 것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한 번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에 막힌 오늘의 대한민국. 그래서 오늘은 국력은 물론 국가 미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출산율이 사망률을 웃돌게 하지 않으면 일본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일은 우리 세상에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주장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인구는 64만 명 넘게 감소해서 1950년 이후 가장 감소폭이 컸다는 교토통신 기사를 보고 썼다고 합니다. 이후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좋지 않은 역사로 인한 반일 감정 때문에 가끔은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 좋은 것은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사실관계를 깊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구 감소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경험하면서 경제에서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일본과 최근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에 5,184만 명에서 최고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서 올해 5,165만 8천 명, 그리고 2041년에는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잠정 찍게 되었습니다. 최종 확인치는 올 8월에 나오지만 1년 사이에 0.03명이 줄었고 관련 데이터를 집계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970년부터 1982년까지 OECD 평균치가 2.84명에서 2.15명이었고 우리는 이를 크게 상하해서 4.53명에서 2.39명이었다가 이후 40년 가까이 한 번도 평균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1970년부터 1982년까지 2.16명에서 1.77명 수준으로 우리보다 10여 년 앞서서 이미 저출산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1명 미만이면 저출산 국가로, 그리고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됩니다. 전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약 78억 명의 인구가 2080년이 되면 106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5천만 명 이상인 우리나라의 인구는 2080년이 되면 3,5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거 30년간 출산율을 보면 유독 아시아권 국가의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그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국의 출산율은 절벽 수준입니다. 인구는 국력과 경제는 물론 국가의 미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령화 지수는 상대적인 숫자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평균 나이가 올라가게 되면서 높아지게 됩니다. 이웃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국가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본보다 우리의 인구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의 근거는 출산율 데이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합계 출산율로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같은 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4명입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2020년 1.34명이고 2021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9.1%로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정해야 하는데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84명으로 일본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며 2021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6%로 불과 4년 후인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ECD 과거 50년, 그러니까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취합된 데이터를 보면 회원국 모두 과거보다 출산율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최하위권입니다. 이처럼 한동안 일본과 엎치락뒤치락하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01년 1.31명으로 일본의 1.33명보다 낮아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락하여 초저출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 전문가들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게 2002년부터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하락세는 2016년부터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17명이었던 것이 2020년 0.84명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해당 기간 급감한 혼인 건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1.44명에서 1.33명을 기록해 우리와 대비되게 감소폭이 우리나라보다는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수치로만 단순 계산 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빨리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일본 인구는 1억 명이 넘습니다. 일본의 절반이 안 되는 인구에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합계 출산율, 수천만 명씩 줄어드는 장래 인구 추계 결과 등을 종합하면 한국의 인구가 일본보다 더 빨리 소멸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한 주장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다른 변수가 없다는 전제로 가능한 얘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조건이 유지될 경우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 통계 전문가들도 인구 변화를 몇 가지 통계만을 근거로 쉽게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지는 데이터 외에도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회 문화적 요소는 물론 정치, 경제, 보건의학적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정부의 노력과 세밀하고 전문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를 두고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저출산의 원인을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교육경쟁 심화와 높은 주택가격 등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진단해서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회 스스로도 지난 15년간의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그래서 지난해에 수립하여 2025년까지 추진될 4차 계획은 개인 삶의 질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영아수당 신설, 또 육아휴직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 육아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과도한 경쟁 체제가 저출산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쟁 체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재생산 욕구보다는 자신이 살아남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봐도 어느 나라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저출산 상황이 나타난다는 설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이 출산 의욕을 저하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쟁적 구조사회를 바꾸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6.25 전쟁 이후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몸에 배이게 생활해온 우리 스스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회적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지만 사회는 점점 분열되고 작은 이해관계에도 분노하고 있어서 이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의 도시 소멸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이 사라지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 소멸 위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인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오늘은 인구 절벽을 맞이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